왼쪽이죠? 31쪽. 31쪽 원간섭기 배울 겁니다. 자,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10세기, 11세기 누가 침입해와요? 거란요. 쳐들어오죠. 누가 지배층이었어요? 고려사회는 오족 연합체이자 귀족사회예요. 오족과 육두품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12세기는 누구? 여진 금이죠. 그 다음에 이때는 문벌귀족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12세기에서 뭐가 생겨?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신정변 요렇게. 그 다음에 13세기 원이 몽골이 침입해 오죠. 몽골. 그래서 원. 그래서 건문세조. 오늘 여기를 배울 거예요. 여기 부분들을 배울 거고요. 14세기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신진 신흥 무인 세력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할 건데, 오늘 배울 부분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 이렇게 배울 거야. 자, 먼저 몽골의 침입과 저항 한번 볼게요. 몽골 사신이 이제 중국 대륙에 몽고가 커지게 되고, 몽골의 사신인 저고요라는 친구가 와요. 니네 항복해. 좋은 말 할 때 항복해. 이렇게 왔는데, 이 저고요가 집에 가다가 국경선 앞에서 의문사를 당해요. 이 사신을 죽이면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저고요를 우리 역사서에서 보면 안 죽였대요. 몽골 애들이 전쟁을 하려고 지네 몽골인을 죽인 거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침입할 명분을 만들려고 이 저고요가 고려해서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 사신 죽이기 있어 없어? 네, 죽었어. 그러면서 쳐들어옵니다. 워낙 기마병으로 빨리 이렇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개경이 금방 함락이 돼요.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의 모습이잖아.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무신이 정권을 잡게 되고, 이제 무신이 권력을 갖고 있고 싸울 줄 알았는데 싸우지 않아요. 강화도로 그냥 천도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강화도 가보셨어요? 가봤을 거 아니야. 이거 건너면 강화도 아니야. 안 가봤어요? 강화도 가면요, 고려 궁성터가 있어요. 이 어디지? 김포를 넘어서 건너가면 그렇게 있어요. 인천을 넘어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추지진이 있고요. 그래서 강화로 천도를 하게 되고, 고려는 유린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두 번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처인성 전투, 여기는 용인이거든요. 용인의 김윤후가 열심히 싸웠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야, 8만대장경, 불경을 8만장이나 나무에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만들 시간에 훈련해서 싸우는 게 낫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심으로 전쟁이 끝나길 기원을 한 거는 좋은데,
나는 좀 그렇다. 어쨌든 이게 남아있는 것도 엄청 좋죠. 그 다음에 충주성 전투 8만대점은 왜 만들었는지 아셔야 돼요. 충주성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원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개경으로 돌아왔지만 이 삼별초는요 그 무신들의 친위 부대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중광, 교정도감, 그 다음에 정방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런 거 기억을 해야 돼. 얘는 최씨 이전, 최씨 정권 이전이고요. 얘는 최충원, 최씨 정권의 시작이죠. 얘는 최후. 이렇게 정리해둬야 돼요. 이 기구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얘네는 무신 부대였어. 친위 부대였어. 무신들의 부대이기 때문에 원에 몽골에 저항하면서 싸워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꺼져. 돌아가게.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왕이 개경으로 항복하니까 아니야 우리 싸울 거야. 그러면서 강화도에서 밀리니까 진도에서 밀리니까 제주도로 갔어요. 뭐가 공통점이죠? 섬이죠. 말만 타던 몽골이 못 타던 게 있어. 뭐냐면 해군이 없어. 그래서 섬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강화도로 이쪽으로 천도한 이유도 몽골이 넘어올 수가 없어요. 육지하고요, 이 강화도하고 거리가 1.5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길 못 건너와. 왜냐면 말들이 갯벌을 못 지나가거든. 강화도 갯벌이 엄청 깊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같이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갔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고려가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내정 간섭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게요.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일단 관제와 황실 호칭이 격화됐어. 우리는 원래 황제 국가였어. 광종이 뭐라고 그랬어? 광덕 중풍의 연호를 사용하고 나는 황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고려 황제 국가였는데 이제 아니야. 부마국이었어. 이제 부마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나라의 사위 국가야. 사위 국가고 원나라에 충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왕, 충선왕, 충모광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충자가 붙는 왕의 이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원나라 공주가 우리 왕에게 시집을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학생들한테 물어볼게. 시골 가서 살 자신 있어? 시골 가서 살 자신 없지? 우리 아내도 맨날 그래요. 나 시골 내려가서 이 농업 유통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너 혼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조교쌤한테 물어볼까요? 조교쌤 결혼해서 시골 가서 살 자신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여자들은 이렇단 말이야. 근데 아빠들은 뭐 보고 있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고 있잖아. 아빠들은 내려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은데 엄마들은 야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읍리에는 극장도 없다. 마트는 있어. 그러니까 뭐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이 원나라 공주가 시집을 오고 원나라 공주가 너무 빡쳤어. 이 구석까지 내가 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빡쳐갖고 왕 엉덩이를 차버려. 남편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먼저 갔다고 문을 먼저 지나갔다고 엉덩이를 차고 대신들 앞에서 뺨을 졸라 쪽팔렸겠죠. 그래서 왕들도 되게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려 몇 성 몇 부야?
삼성육부 맞아? 아, 맞냐고. 니네 이거 하니 안 하니? 삼성육부는 바래란 말이지. 이거 해 안 해? 왜? 공부 왜 안 해? 니네 이거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니네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니네 이거 국영수랑 단위수가 같아. 통합사회는 국영수랑 단위수가 같다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하는 것보다 통합사회 해서 점수 올리는 게 내신 잘 딸 수 있는 거야. 그거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합치면 7단이야. 7단이. 국영수는 4단인데 공부해야 돼 얘들아. 니네 내신 아니면 대학 못 간다. 어떻게 수능으로 가보실라고? 어? 통합사회 레퍼런스도 없는데 수능으로 한번 해보실라고? 화이팅! 열심히 하라고. 자, 이성육부야. 이성육부. 삼성육부는 발해야. 발해. 알겠죠? 발해가 삼성육부고요. 이성육부를 1944. 그러니까 이 성은 없애버린 거야. 높은 기관들을 없애고 몽골이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1944로 바꿔버린 거지. 이 부는 뭐 하는 데냐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였단 말이야. 그 부로 낮춰진 거야. 결정은 우리가 못해. 이런 거야. 넌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루가치. 이 다루가치는요. 이 총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총독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배를 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보낸 거죠. 말 잘 들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을 설치하는데 이 정동행성은 원래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구였어요. 그런데 이 정동행성이 일본 원정이 실패를 하고 이제 지배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배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정동행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원정을 가지만 실제로 상륙까지 해요. 근데 멍청한 짓을 해갖고 배가 다 파손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일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륙을 하고 태풍 온다고 다음에 하려고 그러다가 배가 다 부서져. 그래서 돌아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태풍 때문에 원정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왜 말이 많을까요? 이 원 간섭기 때 일본을 원정을 가기 위해서 제주도에 200m부터 400m를 나무를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목장을 만들어요. 목장을 만들어서 말을 키워. 그래서 제주도에 말이 많아진 거야. 이때 우리 원 간섭기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나라에 이 풍습들이 다 들어오게 돼. 그걸 몽골풍이라고 하거든. 우리 모자 이런 모자 알아? 요 챙이 짧은 이런 모자가 몽골 모자거든요. 그 다음에 변발. 에? 어떻게? 나는 별로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없어져서 머리 심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자가 붙은 것들 있잖아요. 호떡 이거 원나라가 가지고 거야. 그 다음에 호주머니. 원래 우리 한국에는 주머니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그 이런 복주머니를 달고 다녔죠. 근데 호주머니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보더라. 선생님 호빵은요? 호빵은 아니다. 삼립에서 만든 호호 불어가면서 먹으라는 빵이기 때문에 호빵이야. 나한테 물어보더라 애들이. 호빵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이 갖다 준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거 있어. 소주가 원나라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과실주, 당금주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증류를 해서 만드는 술의 기법들이 이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거 연지곤지.
이런 것들도 원나라에서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영토상실 보자. 쌍영 총간부, 여기가 철령 이북의 땅이야. 철령 이북의 땅. 여기는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성계, 이자춘 이 사람들이 이걸 되돌려 봤거든. 점령을 해버리거든. 그 다음에 탐라 총간부 어디일까? 탐라 총간부 탐라 어디야? 제주도. 제주도를 직할령으로, 그러니까 직접 다스리는 곳으로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공려가 징발돼요. 공려가 징발돼서 이 당시에 몽고로 끌려가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결혼식을 13살에 시켜. 12살, 13살이 되면 결혼을 시켜갖고 공려로 끌려가지 않도록 만든 거야. 니네 이때 살았으면 공려로 끌려갔어요. 많은 여자들이 끌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공려로 유명한 사람. 기왕후라고 들어봤어요? 기왕후? 고려의 마지막 왕후. 공려로 끌려갔는데 왕후까지 올라가요. 고려래. 원나라의 마지막 왕후. 그리고 원나라의 마지막 왕도 기왕후의 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 때문에 조혼이 유행을 해요. 조혼. 일찍 결혼하는 것을 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몽골풍 고려양. 고려양은 요즘 K컬처랑 똑같은 거야. 몽고 애들이 고려에 왔더니 고려인들이 입는 옷들이 너무 멋진 거야. 그 몽고 예전에는 고려 시대는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녔대요. 남자가 이렇게 길러갖고 이렇게 따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러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 한복이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그런 거 봤잖아. 게임에서 캐릭터 보면 남자가 머리 기르고 이렇게 쫙 퍼지는 두루마기 있는 그런 거 봤죠? 못 봤어요? 게임 캐릭터 그런 거 많이 만들던데. 게임 안 해요? 본 적 있죠? 없어? 그냥 상상해봐. 상상을 하고요. 그리고 고려 애들이 이 매를 데리고 다녔대요. 애완견 데리고 다니듯이 매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게 멋졌나 봐. 뿅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멋졌나 봐요. 그래서 몽고 애들이 자기들도 매가 필요하다고 매를 수탈해가. 그래서 매 수탈 기관인 응방이 설치해. 응가누는 방 아니다. 응방, 매응자야. 매응자. 응방이 설치가 돼. 매까지 수탈을 해가는 이 몽고였어. 그리고 검문세족이 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친구가 기철이야. 기철은 기황후의 오빠야. 친원파야. 친원파. 무신들도 정치를 못했는데 원나라에 빌붙어 갖고 막 이러는 친구들, 역관 같은 친구들, 원나라 말을 잘하는 역관 같은 친구들이 검문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모든 관직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모든 관직들을 가져가고 도평의사사를 장악을 해. 이 도평의사사가 원래 뭐였냐면 도병마사 생각나? 도병마사, 병마사도 생각나? 병마사는 양계에 파견되는 군사 우두머리를 병마사라고 얘기를 하고, 도병마사는 이 우두머리들의 군사회의를 도병마사라고 그래. 이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발전을 하게 돼. 군사력을 다 장악했다라는 거지. 장악했고 대농장과 노비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냥 원나라에 빌붙어 갖고 완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 백성들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어. 뻑하면 노비 만들어, 그 다음에 뻑하면 농장을 뺏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문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공민왕이 등장을 합니다. 공민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이 10년간 이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져 있었어요. 원나라에 살면서 결혼도 하게 되는데 노국 대장공주라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노국 대장공주는 기존의 공주들과 좀 달랐어요. 공민왕이 왕이 돼서 돌아올 때 이 노국 대장공주는 오기 싫었던 게 아니라 오자마자 나는 고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고려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민왕을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요. 앞서서는 공주들이 그러니까 왕비들이 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집에 가서 이르면 나 왕 잘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공민왕은 이 노국대장공주가 도와줘서 개혁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국대장공주는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죽습니다. 공민왕이 슬픔에 빠져요. 슬픔에 빠져서 다시는 이제 여자 안 만날 거야. 그래서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별명이 동성연애자 공민왕이에요. 남자를 만나요. 우리 이 영화도 있거든요. 이 공민왕이 어떻게 했는지의 영화도 있는데 19금이라 알려주지는 않을게요. 쌍화점이에요. 쌍화점. 네. 쌍화점이란 그 영화가 있어요.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보시면 반원자주, 그러니까 원나라에 반대하고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반원자주 정책이 있는데 일단 친원파를 제거합니다. 기철 세력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의 이문서 폐지합니다. 정동행성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배기구라고 그랬죠? 그 지배기구를 없애요. 그 다음에 관제를 복구합니다. 일부 사사에서 이성육부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몽골풍 머리 변발하지 마! 이런 것들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가 천령 이북의 땅이야. 천령 이북의 땅이고 옆에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보이지? 착한 사람은 여기 보이지 지금? 엄청 잘 보이잖아. 착한 사람들 책 보라고. 천령 이북의 땅 이곳을 누가 이자춘 이름은 촌스러워도 싸움 잘했대요. 이성계 아빠예요. 이성계 야 니네 조선 건국한 이성계가 원조 왜구 퇴치에 그러니까 우리 외놈들을 때려잡은 장수하면 이순신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이성계가 원조야. 이성계가 이 캐릭터가 어떠냐면 주몽하고 그 다음에 왕건이 활을 잘 썼거든요. 왕건을 합쳐놓은 거야. 이성계의 사례를 보면요. 이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화살을 70발을 쏜대요. 70발을 전부 다 왼쪽 눈에다 맞췄대요. 다 왼쪽 눈에만 맞췄대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 맞추지 왜 왼쪽 눈에만 맞췄냐 그랬더니 얘네가 집에는 돌아가게 해줘야 된다. 집에는 지는 뜨고 가야 된다. 그럼 돌아가면 왜 돌려보내느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왼쪽 눈에다만 맞췄대요.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민왕이 원해 제도를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현종이 변발과 호복은 서당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 하니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옥과 요를 하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민왕이 이제 몽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자, 왕건과 같이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이 뭐였죠? 아까 최후. 심지어 여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어요. 인사권 뭔지 알죠? 사람 관리하는 거.
이렇게 관직에 꽂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트 뿅뿅 합시다. 전민변정도감 무조건 나옵니다. 전민변정도감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 그 노비안거법 전민변정도감 다 똑같은 거야.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백성으로 양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승려 신돈이 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였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판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민변정도감은 불법적인 노비를 양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 전민변정도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학교 성균관을 정비해요. 이때부터 성균관이 있었어요. 고려 말부터 성균관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 국민학의 개혁정치 시험에 나와. 알겠지? 나 하나 알려줬어. 애들 다 틀렸거든 이 문제. 그 다음에 신진 4대부가 등장을 합니다. 신진 4대부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전민, 변정, 도감 볼게요.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기를 정하여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이를 바로잡으려 하니 이 명령이 나오자 권세가와 힘있는 자들이 빼앗은 많은 땅을 그 주인에게 돌려줌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였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진 4대부가 등장을 합니다. 신진 4대부는요. 공민왕의 개혁정치 때 과거를 통해서 정기에 진출하고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를 비판했던 지방 호족들의 자제들이에요. 검문세족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진 4대부가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 향리, 이 당시 향리는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이야. 힘이 센 사람, 우리 옛날에 호족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향리야. 근데 조선시대 때는 바뀐다. 조선시대 때 향리는 이방, 호방같이 사또 밑에서 일하는 아전의 역할로 바뀌게 돼요. 이름 잘 기억해야 돼.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를 비교하는 것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소지주고요.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를 비판하면서 반원 친명 성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는 개혁 세력이었어. 개혁 세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진사대부는 다시 옹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눠져요. 옹건파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고려 왕조를 유지한 채로 개혁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급진파 사대부는 역성혁명을 주장을 했습니다. 역성혁명을 주장을 하는 것이 이 급진파 사대부예요. 역성혁명이 뭘까? 역성, 성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왕씨가 왕을 하고 있었어. 그 왕씨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정치에 들어가게 된다. 자, 옹건파 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야? 얘는 정몽주, 이색, 발음 잘해야 돼. 이색이 하면 안 돼. 이색, 정몽주, 이색. 이방원이 그랬을 거 아니야. 정몽주 이 새끼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기억하라고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예전에 얘기했나? 내가 관광국사 가르치면서 관광 가이드 자격증 하는 사람들 국사 가르치면서 내가 임진왜란을 조선 왕조 건국 200년 기념 파티라고 얘기했다가
게시판 초토화 됐잖아. 어떻게 임진왜란을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네가 역사를 가르칠 만한 깜냥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잘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재밌자고 한 얘기야. 외우라고 한 얘기야. 정몽주 이색이야. 자, 급진파사대부는 도전! 나라 세우는 거 도전! 조전! 발사! 유치해? 나 50살 먹고 나도 이러기 쉽지 않아. 자, 그래서 도전! 조준이야. 실제로 근데 우리 이 급진파사대부하고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게 되는데 이성계에게 정도전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정몽주야. 이 시대에 이 이성계는 외구 퇴치의 1인자, 홍건적 퇴치의 1인자, 심지어 100차례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쌍군 이성계였어. 이성계는 무신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과거에 합격하는 아들이 생겨났다? 그게 누구냐? 조선의 3대왕 이방원이었던 거야. 이방원은요, 뭐예요? 이방원은요, 이때 고려 말까지만 해도 이성계의 신임을 엄청 받아요. 그런데 이방원이 누굴 죽여요? 이성계를 죽이러 온 정몽주를 죽입니다. 이성계가 독감에 걸려갖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정몽주가 병문안을 핑계로 얘 가만히 놔뒀다가 우리 고려 왕조가 없어질 것 같아 죽이려고 왔어. 그런데 이성계랑 정몽주랑 다이다이 뜨면 이성계한테 쳐맞아 정몽주가. 근데 이 아픈 상태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알아챈 이방원이 그 아빠 옆에 딱 앉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집에 가. 그때 이방원과 정몽주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나 나? 이성계를 죽이러 온 정몽주를 이방원이 막아요. 그래서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이런 거 하죠.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르죠. 서태지 하여가 알아요?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하여가라는 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랬더니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가면서 개경 선주교에서 철퇴로 내려쳐갖고 이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지금 개경 선주교에 가면 옛날 선주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옆에 다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선주교에 보면 정몽주의 피가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뻥이야. 피가 어떻게 남아있어. 뭐 한해 서려 갖고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역사학자들이 해봤어. 이걸 해봤어. 봤더니 그냥 돌에 핀 곰팡이래요. 그게 아니래요. 어쨌든 이 정몽주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성계가 이방원 죽이려고 했어. 그렇게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이방원이 아빠와 사이가 나빠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까? 얘네가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 건국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명나라의 주원장이라는 명태조는요, 평민 출신이야. 심지어 홍건적 출신이야. 얘네들은요, 원래 원나라의 땅이었던 천령 200의 땅을 내놔 라고 고려 조정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최영은
최영은 마지막 최영은 우왕이라는 왕의 장인이었어. 그래서 최영하고 우왕이 자 명나라 치자라고 했는데 이성계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면 안 돼요. 지금 농번기예요. 여름철이라 농번기라 안 돼요. 그 다음 홍수가 날 수 있어요. 장마철이라 홍수 날 수 있어서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니네 이거 강은 알아야 돼. 이 한국사 하면서 여기가 압록강이고 여기가 두만강이야. 압록강에 있는 여의도와 같은 섬이 있었어요. 거기가 위화도거든요. 거기에 서갖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동안 장마가 와서 물이 불어나. 그러면서 군인들이 탔던 뗏목들이 뒤집어지면서 군인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면 안 돼. 그 다음 이 여름철에 활에 붙어있는 본드 같은 거 악효라고 하거든. 이런 게 녹아버려서 싸우기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야 진짜 안 가? 죽여버린다. 그래 우왕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제가 가을에 갈게요. 여름 지나고 가을에 갈게요. 그랬는데 꺼져. 야 지금 가. 그래서 뭘 하게 되냐? 위화도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최영을 없애고 우왕도 폐위시키고 공양망을 세우게 돼요.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이때까지 지배층이 누구였지? 권문세족이었단 말이야. 그 권문세족을 땅을 다 뺏어갖고 신진 4대부에게 땅을 하사를 해. 이 과전법은 토지제도인데 왜 실시했냐면 신진 4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는 거니까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나라의 땅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과전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전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과전법을 실시하고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게 돼요. 조선을 건국하게 되고 이 조선 건국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야. 조선 건국 전에 한양으로 천도하는 게 아니고 조선 건국 후에 한양 천도를 하게 돼. 이 순서 무조건 물어봐. 학교 시험에서 위화도 회군 과전법 실시 조선 건국 한양 천도 이 순서들을 무조건 물어본다. 한양의 경복궁을 만드는데도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연세대학교 터 있죠. 거기가 왕궁 터로 정해졌었어요. 그리고 왕십리라는 곳, 지금의 왕십리라는 곳이 궁궐 터로 정해졌어. 하지만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여기 안 돼요. 여기 똥통이에요. 풍수지리학적 똥통이라고, 빈민이 살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왕이 십리를 이동하였다. 그래서 그곳이 왕십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도읍을 천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시험 볼게요. 3단원 공부하셔야